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때입니다. 비혼의 경험에서 배우기 오늘 12장입니다. 이 12장은 참 중요한 이론을 비혼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불편한 자극들이 들어오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이 불편한 자극들을 우리는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액팅아웃 하면서 배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성숙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다룰 수 있는 그런 발달을 향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밟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비혼이 이제 이 생각하기에 기원이 되는 투사적 동일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기라고 하는 이 활동은요, 마음에서 어떤 자극의 증가를 덜어주는 과정에 그 기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멜라니 클라인이 투사적 동일시를 하고 이제 기술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발전되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전능한 환상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내 안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을 외부로 이렇게 떼어서 대상에게 주는 거죠. 내가 내 불편한 좌절된 감정들을 외부 대상 엄마에게 준다든지, 대부분 엄마겠죠. 엄마한테 이제 그것을 던져버려서 투사해서 던져버려서 엄마한테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그 엄마가 그것을 잘 해석해서 우리한테 돌려주면 그것을 받고 우리가 좀 더 좋은 것들을 다시 내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배양해 나가면서 점점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능이 발달되어져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투사적 동일시가 우리 생각이 발달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건데, 자, 요거는 이제 과도한 또 투사적 동일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 과도하게 이게 그 고통스러운 것들이 오고, 그리고 내가 이 아이가 좌절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이때는 과도한 투사적 동일시라는 상태로 이제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자, 이 과도한 것은 이 뭔가 그 내담자라든지 상대방이 분석가가 이 감정을 우리가 자각하고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어떤 해석을 할 때, 해석을 해줄 때 그 사람의 이 해석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느끼게 하지만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은 가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타 스크린에 대해서 잠깐 배울 때 그 내용이 나왔었지요. 자, 이 내담자는 자신의 어떤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고 싶지 않은 감정들을 분석가가 실제로 경험하도록 이끌지만은 해석을 줄 때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고하고 변화시키고 어떤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 과도함은 그냥 어떤 투사적 동일시가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특히 이제 원치 않는 감정으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으로 전능환상을 도피처로 삼는 것이지, 사고가 발달되어져 가는 그 과정, 좋은 것들을 다시 내 안에 받아들이는 내사적 활동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과도함이 있는 과도한 투사적 동일시를 얘기할 때는 요런 과정이 있는데,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좌절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없을 때는 이 제대로 아이들의 사고가 발달되어져 나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비혼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좌절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엄마 품이죠. 그 가슴에서 우리는 첫 번째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젖을 먹으면서 요하는 안정감, 따뜻함, 행복, 사랑 이런 것들을 느끼죠. 근데 이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 젖을 먹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질이죠, 물질. 이 물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 내 배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 물질적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 안에 소화기관이 있습니다. 소화기관이 있는데 우리는 젖을 먹으면서 젖만 먹는 건 아니죠. 그 속에서 엄마의 정서적인 교감도 사랑도 우리는 같이 먹지요. 이걸 우리는 더 원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여기 젖을 먹으면서 받아들이는 이 정서적인 이 어떤 것들,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소화시켜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비혼이 그것을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기관은 무엇인가? 그건 어디에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랑을 소화시킬 수 있고 정서를 경험한 걸 소화시킬 수 있는 건 엄마의 레벨이라는 기관, 그러니까 엄마의 정서적인 어떤 에너지원 같은 거, 심리적 역량 공급원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것이 엄마가 가지고 있을 때, 엄마에게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것들을 잘 소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안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레벨리가 있게 되면 우리 아이가 불편한 것들,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항상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편한 그것들을 투사해낼 수가 있고, 이 투사한 것들, 좋은 것만 투사한 게 아니라 나쁜 것을 투사해낼 때 그것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어머니의 레벨이
레브리가 어머니 그걸 갖고 있으면 공구본을 갖고 있으면 이 아이들의 투사를 잘 받아들여서 엄마가 소화시켜주면 그것이 다시 아이한테 가서 우리 아이가 좋은 것들로 다시 돌아온 이것들을 통해서 이 사고가 생각하기가 이렇게 점점 발달해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유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엄마의 젖가슴을 통해서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내 그 채워지지 않는 불편한 자극들도 이것들이 또 분명히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랑이 제대로 잘 소화가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처음에 아이들이 느끼는 좌절은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건데 이 좋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젖가슴이 필요하다는 이 상황이 가슴이 필요하다는 좋은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내가 뭔가 없다 이 상태 그래서 나는 엄마의 젖가슴이 필요해 이런 느낌 자체가 뭐냐면 나쁜 가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나는 가슴이 없잖아요. 나는 어떤 내 자신을 생존시켜 나갈 수 있는 뭔가가 없잖아요. 엄마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뭔가 가슴이 없다 좋음이 없다 텅 빔을 느낄 때 이 느낌 자체가 나쁜 가슴이라는 겁니다. 자, 자기는 좋은 가슴을 원한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아이는 나쁜 가슴을 축출해내기를 원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 나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엄마의 젖가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면 아주 배도 부르고 엄마의 사랑도 듬뿍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걸 원한다는 건 지금 현재 내 순간이 내 자신이 지금 그게 없다는 거거든요. 텅 빔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나쁜 가슴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그러면서 이 아이는 좋음을 원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나쁨을 축출해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쫓아내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좌절의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이 처음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나쁜 가슴부터 먼저 원한다는 겁니다. 이 원하지만 부지하는 가슴, 이 좋은 가슴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먼저 빨리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쁨이 있는 것들, 아이들은 텅 비어 있다는 거, 나쁨을 먼저 경험하고 나쁜 가슴을 먼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아이들은 먼저 베타 요소가, 그러니까 알파 요소보다 선행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좌절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베타 요소의 즉각적인 추출에 의해서 이 알파 기능이 방해를 받으면서 정서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이 잘 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 엄마의 젖가슴 수유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엄마 자신의 정서적인 원인, 그 다음에 아이 자신의 어떤 원인, 그러니까 엄마 자신의 젖이 안 나오는 거는 엄마의 정서적인 어떤 깊은 무의식적인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의해서든지 아이 자체가 이미 너무 허약하게 태어나서 젖을 빠는 힘이 약하다든지 소화하는 그런 것들이 약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요인들이 겹쳐지게 되면 아이가 젖을 제대로 충분히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물리적인 젖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정서적인 교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뭔가 펑크가 나기 시작하면서 좌절을 경험하게 되겠죠.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쁜 가슴을 먼저 경험한다는 거, 그리고 베타 요소들을 먼저 경험한다는 거, 선행되어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알파 기능이 발달하는 게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좌절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약할 때는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화가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그 소화할 수 없는 능력, 그렇지만 이걸 소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정서적인 것들을 나쁜 것들을 배출해내면서 이 아이들이 좋음을 누리면서 점점 내적으로 튼튼해져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요때 아이들에게는 좌절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약하고 이런 정서적인 것을 소화시킬 수가 없겠지만은, 자, 이 나쁨을 추출할 때 엄마의 이 투사적 동일시를 받아낼 수 있는 이 레벨이 능력이 있다면 우리 아이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엄마 안에 있는 이 레벨이는 사랑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아이에게 심리적 영양 공급원 같은 거라고 이렇게 비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불편한 것들, 나쁜 것들을 마음껏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던져내버려야죠. 바깥으로 배출해야 되죠. 근데 이거 축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출을 하면 이제 엄마가 그 투사적 동일시 레벨이가 풍성하기 때문에 엄마가 이걸 넉넉히 이것들을 이 미움과 사랑 이런 나쁜 것들을 이렇게 받아내고 투사적 동일시를 견뎌내고 받아내주면은 우리 엄마가 수용해주면 이걸 잘 소화시켜서 아이한테 이걸 다시 돌려주게 되면 이런 좋음을 우리 아이들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좋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들이 조금씩 커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뭐 비유는 이걸 얘기를 하길래 이거를 최초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좌절을 견딜 수 있는 유아의 역량이 여기서부터 이제 자라나오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투사적 종일시는 나중에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불리는 것의 어떤 초기 형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첫 번째 엄마 젖가슴 속에서부터 단순히 물질적인 그 젖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는 정서적인 교감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랑을 느끼는 거지요. 이 사랑을 느끼는 것 아이들은 원래 원하는 건 이걸 더 원하는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좋음을 가지고 싶은데 좋음을 느끼고 싶은데 차를 꽉 충만하게 차고 싶은데 그게 없어. 내 안에 그게 없어요. 텅 비어 있다는 거. 부지하는 가슴. 내가 원할 때 있는 가슴. 그 가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젖가슴이 아니니까 텅 빈 젖가슴을 느끼는 이 부지한 상태, 이 나쁜 가슴을 이게 아이들이 자각하기 시작하면 이걸 이것을 이게 퇴출시켜야 되거든요. 내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좋음을 내가 마음껏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투사해서 던질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레벨이 수 있는 엄마가 있다면은 우리 아이는 이것을 마음껏 쫓아내면서 자기 자신의 그 투사적 동일시 기제를 통해서 마음껏 던지면서 좌절을 조금 더 견딜 수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다시 좋음을 내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하는 역량들은 사고하는 역량들은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 아이들의 정신과 사고를 배양해 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의 이 레벨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비욘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